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예비 고2 대상으로 해서 겨울방학 전, 지금이죠. 그 전에 알아두면 좋을 3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잘 들어보시고 참고를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을 세우실 때 적용을 해보시면 분명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공통적으로 매년 겪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1도 처음이고 고2도 처음이고 고3도 처음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매년 고2를 맞고 매년 고3을 맞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어쩜 하나같이 이럴까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능 공부를 해야 한다 입니다. 수원수투의 시작 이렇게 부제를 달아놨는데, 자, 수능 공부? 이제 고2고 보통 수능은 고3 때 준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수능 공부가 뭔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해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수능 공부는 다른 게 아니고요, 매해 현역의 고3 혹은 뭐 재수생 학생들이 치는 수능, 평가원, 교육청, 거기에 뭐 사관학교나 경찰대까지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을 여러분들 수원수투 범위에 맞춰서 같이 학습하는 것을 제가 수능 공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디테일한 상황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보통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수능까지 사관학교랑 경찰대까지 하면 그래서 이제 한 9개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시험마다 최소 한 시험당 30문제씩은 나오죠. 근데 그 30문제가 1년이 되면 약 300문제가 되고요. 여러분들 한 5년치만 모아도 이 모의고사 문제만 1500문제 가량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론 중간중간에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들을 모의고사별로 5개씩만 뽑아도 문제가 최소 한 250문제 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의 난이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절대 이거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거가 많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공부하는 것을 수능 공부라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2가 됐는데 이런 수능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수시야, 나는 좀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할 건데 내가 뭐 수능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이게 이제 고3 때 치는 거니까 고3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건데,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고3 때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2 때, 정확하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원수투 대비하실 때 이런 문제까지 다 공부를 같이 현행 과정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내년에 혹은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한 것과 안 한 것은 거의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벽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할게요. 첫 번째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수시를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셔도 꼭 이런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지금 화면에서 보이면 알겠지만 이 왼쪽에 있는 문제가 고3 9월 평가원에서 나왔던 모의고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떤 특정 학교의 학교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10월에 9월 이 문제를 정말 숫자만 바꿔서 딱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과연 이 학교만 그러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어쨌든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를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년으로 넘어가면 이런 수능 공부, 즉 수평도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모의고사 문제에서 변별력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학교 내신 대비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겨울방학 때 진도에서 진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돼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숨겨진 혜택인 건데, 이거를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현역 때 어떻게 보면 수학 모의고사 점수를 잘 못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거에 관해서는 조금 더 풀어서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얘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특정 과목을 공부를 하고 특히 수학을 공부를 할 때는 뭐 수원이든 수투든 최소 3번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3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 거냐 하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개념서라고 하는 개념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유형학습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집을 풀죠. 문제 많은 거, 뭐 센이나 마플 시너지나 RPM 같은 걸 풀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심화학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능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횟수로 보면 개념하고 유형하고 심화학습하고, 요게 이제 3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 겨울방학 전이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1을 미리 그래도 개념을 한번 돌렸다, 선행학습을 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쨌든 선행으로 나는 수학 1의 개념을 돌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복습을 한번 돌리겠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그 다음 과정으로 뭘 하냐면 겨울방학 때 유형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유형학습이라는 건 뭐 별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RPM이나 센이나 마플 시너지 같은 문제집을 사서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치기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내가 내용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뭐 연산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하고 뭔가 내가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 그 두 번째 과정이 이제 유형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 학습이 들어가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1학기가 들어가면서 심화 학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심학습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수능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하면서 얘네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들어서 3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현행 과정에서 제가 말하는 수능 공부를 한다라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세 번째 횟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수학 1만 돌아가면 안 되고요. 수학 2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 수학 2를 반드시 개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수학 2를 이렇게 개념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방학 때 끝나고 살짝 복습 한번 돌리고 유형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2학기 때 모의고사 문제 학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최소 3번은 돌아가게 잡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만약 수학원을 지금까지 한 번도 공부를 하지 않고 이번에 처음 본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12월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 기간을 활용해서 수학원 개념을 최대한 많이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목표가 단순히 그냥 미리 시작하면 더 많이 하니까 좋지가 아니라 요 수학원 심화 학습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딱 3회 요거를 기본으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왜 선행 같은 거 준비할 때 보면은 미리 이런 것들 다 해놓는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학교 가면은 상위권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는 이것이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올해 전체적인 구성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미적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미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적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에 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름방학 때 같이 선행을 좀 개념학습을 치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유형학습 돌리고, 이제 학기 중에 심학습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기본 구성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확통은 좀 양이 적어서 겨울방학 때 시작해도 전혀 늦지가 않지만 미적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리 한번 챙겨 놓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바람직하고 훨씬 더 수월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현행 과정에서 하면은 뭐에 좋냐면, 첫 번째는 내신 대비를 하는데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바로 고3 때 좋습니다. 고3 때. 지금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2학기 수투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어쨌든 수능에서 수원 수투를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들을 학습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정말 킬러 문제들도 구경해 가면서 내가 개념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때가 진짜 기가 막힌 차이가 드러나게 돼요. 앞쪽에서 이렇게 학기 중에 모의고사 문제들을 학습하면서 갔던 친구들은 이때 기출 분석할 때 막 이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와, 이런 게 있었어?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맞아, 이거 예전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래서 이거가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막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이 복습 형태로 돌아가면서 심도 있게 이렇게 어떤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요게 이제 잘 안 되어서 아예 한 번도 안 봤던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 이 친구가 이렇게 돼 수원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유형까지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 동안 공백이 생기면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막 까먹는 거야. 자꾸 이렇게 막 헷갈려. 이건 뭐지? 막 하면서 이렇게 좀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내가 기출문제를 보려고 하면 또 평소보다는 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서로 받아들이는 정도와 이해 정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뭔가 막 이해를 해나가는 친구들은 거의 70-80% 이상의 보다 앞에서 보낸 과정에서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에 대한 학습을 해나갔던 친구들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신에서도 물론 큰 이득이 있겠지만 나중에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앞쪽에서 미리 이런 것들을 챙겨서 공부하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수능 공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을 좀 짰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최소 3번은 돌린다. 첫 번째는 개념, 두 번째는 양치기 하는 유형, 세 번째는 모의고사 과정. 그리고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한방 할 때 편하게 좀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만드는 제 강좌가 바로 집념이라는 강좌입니다. 은근슬쩍 광고하기. 근데 사실 오늘 요거 하면서 저의 커리큘럼이나 뭐 어떤 강의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친구들이나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수업 안내서나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올려볼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커리큘럼을 3번을 짠다. 이게 이제 주어진 거고요. 지금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이게 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올리는 수업 안내서에도 아주 상세하게 잘 적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샘플이에요. 제가 실제로 심화반 학생들을 구성하고 있는 커리큘럼 샘플이고요. 그래서 여기 기준은 어쨌든 개념학습이 최소 1회 끝난 학생들 기준으로 짠 거고, 방학 동안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집념이라는 교재와 마플 시너지 요거를 이제 같이 돌립니다. 집념은 저의 심화 자체 교재고요. 그리고 마플 시너지 1850문제를 방학 동안 다 끝낼 거예요. 대략 한 주에 250문제 가량씩 풀어야 되는데 그럼 숙제도 되게 많겠죠.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를 한 주 5일 정도를 꼬박 해서 소화할 수 있는 양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건 뭐 샘플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겨울방학 때 모두 같이 하려면 수투 개념학습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내년을 위한 빌드업이죠. 아까 그 표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이제 3월, 4월 되면 심화학습을 하는데 이때 이제 모의고사 주요 문항들 모의고사 분석하면서 이제 자이스토리로 한번 돌리고 그다음에 학교 기출 문제들로 내신 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3번 이상 반복하는 커리큘럼이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자체 교재입니다.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유형들, 뭐 내신에서 잘 나오는 유형들, 그리고 모의고사 최근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한 번씩 풀어주고 얘들아 풀어봐 이해됐니 했을 때 이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걸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교재고, 이건 뭐 1, 2년 안에 만든 것이 아니라 매년 제가 시험 대비하면서 매년 새로 리뉴얼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갈아 넣어서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사용을 해서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이 마플 시너지하고 자이스토리의 난이도의 딱 그 중간의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심화학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개념 정리용으로 제가 사용하는 교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 QR코드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교재가 좀 궁금하거나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안내서에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설정을 좀 했다고 하면 이제 세 번째, 이것도 이제 사실 많이 질문하는 테마죠. 선행은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은가? 제가 요거는 딱 기준을 잡아 드릴 테니까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선행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뭘까? 하고 보면 딱 이 두 개입니다. 소화가 가능하다면 무조건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 두 가지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 두 가지 원칙을 제가 제대로 지켜서 선행을 나가는 케이스를 잘 되어서 나가는 케이스보다 그렇지 못한 케이스를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자면, 저는 어쨌든 지금 목동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목동에서는 약간 어떤 분위기가 좀 있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최소한 수투까지는 봐야 돼 라는 뭔가 이 어머님들만의 어떤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맞아 우리 동네도 그래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화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관계없이 그냥 무작정 선행 나가는 수업들도 생각보다 많고, 실제로 소화가 안 됐는데 그냥 소개만 하는 특강들이 엄청나게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딱 2학년 애들 뭐 신규생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제가 뭐 수학 1, 2까지 공부했다 하는 애들을 기존에 같이 하고 있었다 치더라도 제가 개념 수업을 처음부터 다시 안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어떤 선행 학습을 그냥 애들이 한번 구경만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타이밍에 제가 상담을 다 해보는데 너 수원했어? 했대요. 기억나?
하나도 안 나요. 뭐 이런 대답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선행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이게 크게 도움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시간 투자한 거에 비해 거의 건진 게 없는 선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소화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수치화해서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짜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다가 될 수 있을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약간 기준을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선행을 예를 들어서 뭐 학부모님인 경우에 자녀분이 선행을 하고 있다, 혹은 학생 입장에서도 이게 셀프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선행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혹은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체크를 할 때 아주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념서라고 하는 교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개념 원리, 개념 유형, 정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 대표 유형 있죠? 대표 유형. 대표 유형을 한번 풀이 밑에 적혀 있는 거 딱 손으로 가리고 연습장에다가 한 번씩 풀어보시면 돼요. 이거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냥 그 단원에 있는 개념 설명 한번 읽고, 내가 어쨌든 그 수업을 들어서 진도가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도 나간 단원을 다시 돌아가서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싶다면 그 개념서의 이 대표용들을 그냥 노트에다가 손으로 가리고, 풀이 가리고 한번 풀어서 풀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근데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풀리는데, 근데 밑에 풀이 보니까 맞아 하면서 이렇게 풀릴 정도만 된다고 해도 사실은 그래도 그건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있구나, 어떤 식인지 알고 있구나가 체크가 되고요. 근데 아예 문제를 못 풀겠어. 그리고 푼다 하더라도 막 한 문제 푼데 막 30분씩 걸려 이러잖아요. 그럼 이건 뭐다? 소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기준을 좀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선행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개념 한번 구경하는 거지 라고 접근을 하시면 그 시간 대비 너무 효율이 떨어지고요. 내가 개념을 배우면서 거기에 따르는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병행이 되면서 진행이 돼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게 소화가 잘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능한 많이 하는 게 좋다. 자, 선생님 왜 요새 선행 미리 하는 거 안 좋다고 하는데 너무 사교육 조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많이 해야 뭐가 좋다? 여러 번 할 수 있다. 횟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네, 깊이감이 늘어난다. 이런 어떤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행을 짜는 것이 좋고, 뭐 요거는 당연한 얘기죠.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딱 그냥 해야 될 것만 하면 되고요. 지금 사실은 고2 학생들 대상으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고2 학생들은 수학원을 지금부터 이제 할 텐데, 내가 수학원에 대한 문제를 연습을 하는데 이게 연산 연습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게 내가 지금 소화가 확실히 되지 않는다면 너무 무리한 선행은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예비 만약에 내가 고1이다 그러면 특히 수학상, 수학상은 진짜 헬입니다 여러분들. 뭐 저야 워낙 매년 가르치니까 그렇지만 이 수학상이 연습할 게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체크해봤을 때 선행 뭐 중2 때 했어요, 중1 때 했어요 하는 친구 치고 이거를 제대로 공부한 애를 많이 못 봤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상위권 친구들은 뭐 잘 하겠지만 대부분은 잘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이게 잘 된다면 그 다음 선행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기만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소화가 된다면 가능한 한 많이 땡기셔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얘기는 얼추 다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보너스 꿀팁. 약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되게 쏠쏠하게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딱 이 시기에 되게 도움이 되는 꿀팁일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개념서 복습 주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딱 지금 같은 타이밍입니다. 바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다음 시험 넘어가기 전에 약 1, 2주 정도, 지금은 딱 이거예요. 기말고사 끝나고 12월 말까지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까지의 약 1, 2주, 뭐 많으면 3주까지도 나오거든요. 요 시기를 말합니다. 요 시기를 어떻게 쓰면 되게 좋을까요?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때 개념서 복습을 엄청나게 많이 시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 프린트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숙제 줘서 미안해. 뭐 이런 프린트도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요 테마로 지금과 같은 시즌에 한 2주 정도, 3주 정도로 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원 개념을 예전에 선행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 수학원을 좀 했다. 그러면 지금 2학년이면 그러면 요 주간 동안 내가 공부했던 개념서를 펼쳐서 복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복습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개념서의 첫 번째 설명 텍스트를 읽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떤 단원에 처음에 보면 이 단원은 지수입니다. 지수 거듭제곱근 뭡니다. A n제곱근 뭡니다. 이런 것들 쭉 읽어 나가면서 그 내용들이 뭐였는지 한번 리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문제를 푸는데 대표 유형들 위주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단원의 대표형들이 뭐 많으면 한 10개 있고요. 뭐 적으면 한 6개, 7개밖에 없는 데도 있거든요. 요거를 그냥 한번 쓱 푸시는 거야. 근데 풀다가 이건 뭐지? 잘 모르면 밑에 풀이를 보셔도 좋고 이건 좀 헷갈리는데 한 번 더 연습할까? 하면 밑에 유제 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다 돌리는 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진도가 나가요. 왜냐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복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어떤 게 또 발견이 되냐? 내가 예전에 공부를 했지만 잘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나와요.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단어는 다시 유튜브나 아니면 이때 박스메스 이렇게 들어와서 단원에 대한 개념 설명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쫙 다시 돌려보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내가 복습을 하는 어떤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개념 수업을 다시 반복해서 들을 때도 엄청나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흡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그 다음에 바로 유형학습으로 넘어간다 해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 다음 과정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은 아마 알 겁니다. 저희 맨날 시키거든요. 끝나자마자 야 개념 수업 좀 돌려 해가지고 대표용들만 숙제로 내주고 그거 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공부시킨단 말이죠. 이거 진짜 좋아요. 그 효과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에 준비를 하실 때 이 기간 그냥 놓치지 마시고 크리스마스 진짜 다 좋은데 같이 하면서 하시면 되게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약간 오늘의 PPT 이제 끝자락인데요. 좀 멋있지 않나요? 네, 계획 없는 삶은 불안정한 배에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 맥스웰. 네, 좀 약간 너무 허세 같았나요? 근데 사실은 이런 계획을 내가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미리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년 1년을 어떻게 준비하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 내년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오늘 라이브를 시작으로 해서 뭐 아직 시험인 친구들도 있고 이제 또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예비 고2뿐만 아니라 예비 고3, 예비 고1 관련해서도 이렇게 테마를 좀 정해서 오늘처럼 라이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라이브 주제라든지 일정들은 제가 한번 추후에 채널 게시판으로도 올려놓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겨울방학 때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학원 다니고 있는데 아니면 뭐 과외하고 있는데 수업하고 있는데 좀 나하고 잘 맞는 좀 그런 선생님하고 같이 좀 제대로 수업 공부를 해보고 싶다. 또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수업도 제가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이제 저희 댓글에도 많이 달려 있을 건데 이제 클럽 스터디에서 온라인 정규반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목동에 있는 사과나무 학원에서 이제 양천관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도 쉽게 보실 수 있게 제가 공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들은 예비 고2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3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혹시라도 이 내용 말고도 좀 개별적으로 궁금하거나 어떤 학업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질문들을 편하게